물론 홈페이지도 있죠. 홈페이지는 강의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네이버 카페로 어떤 전략을 2021년에 썼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 어떤 판매 전략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조를 구성을 해서 이 조장에게 뭐 혜택을 주면서 조를 관리하게 만들고 어떤 시스템이죠. 강의 시스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그 벤치마킹을 하시면은 거의 내가 뭐 110억 해가지고 80억 번다?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억 매출 일으켜서 8억을 번다? 이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들이 썼던 곱셈의 전략들이 어떤 걸까?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했을까를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좀 약간 볼륨이 다르죠. 순자산 규모 300억, 800, 10억, 3천억, 그리고 980억. 좀 다르죠. 규모가 좀 다릅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7억, 51억 늘긴 늘었는데요. 이 10년 동안에 어쩌다가 한번 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제조업체는 내가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매년 이렇게 꾸준히 벌어들여요. 40억, 60억, 50억, 30억, 40억, 50억, 60억, 50억, 60억. 그래서 30억이었는데, 뭐 100억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350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장벽,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죠. 아무나 쉽게 진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제조업들은 이렇게 이제 부를 만들어내요. 1억 가지고 창업을 했죠. 2005년에. 근데 이 회사가 지금 350억이에요. 그러면은 뭐 350배인가요? 1억이니까 350배의 성장을 하면 테슬라의 성장률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이게. 제조업은 가능해요. 제조업은 가능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무가내로 제조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막무가내로 제조업을 하면 못 팔아서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근차근 마케팅 대행부터 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유통도 하셔가지고 실력을 좀 키우신 다음에 이쪽으로 진출하시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생략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회사가 뭐 많이 벌 때는 300억, 200억, 100억 지금 조금 줄어가지고 뭐 8억 벌었다가 80억 벌었다가 뭐 30억, 250억, 160억, 150억 다시 벌고 있죠. 3천억을 버는 거예요. 총 그동안 누적해서 3천억을 벌었고 배당만 거의 뭐 몇백억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 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뭐 적은 돈은 아니죠. 5억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지금 이렇게 1,000억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떤 구조. 그 과정에서 회사가 10억, 14억, 13억, 50, 30억,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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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 이 돈을 이렇게 굉장히 몇십억 단위를 이렇게 벌어대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왜 비교를 하냐면 어, 유통이나 그런 이런 어떤 교육업체나 이런 것들은요, 많이 벌었다가 확 못 벌게 되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 나기도 해요. 그리고, 마케팅 업체들의 볼륨은 벌었다 하는 게 이 정도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마케팅은 지금 대한민국 넘버 원에 가깝잖아요. 뭐 더 잘하는 숨겨진 업체들도 있죠. 대기업들만 상대하는 그런 마케팅 업체도 있지만 일반 전문직이라든가 일반 우리들이 이제 보통 상대하는 업체 중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규모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마케팅 업체 넘버 원을 먹는다 한들 이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스의 규모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또 진입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회사는 거의 한 30억, 한 25억 정도를 누군가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25억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올라탈 수만 있으면은 거의 1억 가지고 5억 가지고 뭐 1,00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200배가 오른 거죠. 이렇게 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탑승은 할 수 있어요. 누가 태워준다고만 하면 부자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탑승해준다고 탈 수만 있다면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너무 자본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 중에서 자본을 좀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200만 원 갖고 창업한 어떤 코스토리 사례, 200만 원 갖고 창업했는데 10억, 120억, 1,400억, 2천억을 올려서 한 해에 이제 400억, 900억을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사서 지금은 화장품이나 건기식이 좀 어렵습니다. 유통이 어려워서 적자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2천억 하던 매출이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고정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매출이 줄으면 이제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흑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돈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이제 매출이 없어도요 월세만 받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단계가 돼서 평생 번 돈, 평생이 이제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평생 사셔도 돼요. 평생 이제 월급을 연봉 뭐 한 3억씩 받아가지고 한 30년 받아봐야 90억이잖아요. 900억을 다 못 쓰잖아요. 이 어떤 월세만 받아가지고 연봉을 다 줘도 돈을 다 못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부의 테크트리를 타게 되면은 이제 말도 못하는 어떤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의 인사이트 코스토리 김한균 대표 뭐 네이버 블로그에 글로도 있고 또 뭐 200만 원으로 창업해서 연매출 1,000억짜리 파파레스피 김한균 대표 아름다운 세상으로 연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부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2억 4천이 총자산에서 1억 2천을 순자산을 빼니까 한 1억 2천을 어디선가에 빌려오면은 이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사례고 이거 뭐 이런 게 뭐 과거에만 있냐? 뭐 이거 얼마 전 기사입니다. 뭐 얼마 전 기사 6월 30일 기사예요. 2023년 6월 30일 기사고 티르트리라는 온라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브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를 매각을 했죠. 매각을 했습니다. 얼마에? 창업 5년 만에 890억에 사모펀드에게 팔았죠. 이렇게 회사를 만들 때부터 이 회사는 자본금이 16억, 16억으로 시작을 하죠. 보통 200억, 200만 원, 뭐 1000만 원, 많아봐야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회사는 16억으로 시작을 하죠. 16억으로 시작을 해서 16억 상태에서 매출을 엄청 올립니다. 첫 해는 적자인데 73억, 56억, 190억 영업이익 내고 더 못 올릴 것 같으면 이때 팔아야죠. 460억인데 멀티플로는 한 2배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빡셌을 거예요. 멀티플이 모두 10배씩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익금이 멀티플 2배를 하더라도 5년 만에 480억을 벌었으니까 이익금이 크죠.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해서 만든 회사가 티르트리라는 회사고 이런 회사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시기 좋은 회사는 위시컴퍼니라는 회사죠. 위시컴퍼니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돈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회사를 굉장히 급성장을 시켰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매출을 13억, 40억, 70억, 130억, 220억, 290억, 510억, 610억, 550억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시켰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쿠팡에서 유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로 가다 보면은 더 이상 매출 늘리기가 어려워요. 쿠팡에서 돈을 안 주니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지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또 다른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쿠팡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위시컴퍼니는 그런 거를 이제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뚫어내는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요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것만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오늘 요 내용도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프랜차이즈들은 돈이 없고 어떤 개수를 좀 빨리 늘릴 수 있고 그러면은 동네 커피숍 가지고도 870억 매출 올려서 420억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메가커피라는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너무 특별하잖아요. 메가커피는 저가 시장을 평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역전 FNG처럼 이렇게 역전 할매 맥주를 팔아가지고 30대 창업자가 뭐 10년이 아니죠. 창업 6년 만에 1,000억 원의 거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내고 이 회사도 1,000억에 팔았는데 이 1,000억에 팔 때 당시에 460억이라는 어떤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로 적용이 되면 2배 정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거나 돈이 좀 말라 있을 때는 멀티플 적용 10배씩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 돈 엄청나게 벌죠. 30억 벌다가 70억, 170억, 270억, 420억. 프랜차이즈 업체는 한번 이 회사 아니구나. 이 회사 16억, 130억, 210억, 190억, 270억씩 벌었죠. 자본금 5천만 원인데 이때도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사실은 450억이었기 때문에 1,000억에 팔았으니까 멀티플 2배로 판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팔려면 팔 수 있었을 건데
이 코로나라는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지치면서 브랜드가 더 이상 매출을 올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치면 파는 것도 답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다 뜬 것들만 보여드려가지고 다 된 것들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만들어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목구멍이라는 어떤 회사인데요. 팀브로라는 법인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7억 36억, 100억 매출. 엄청난 폭풍 성장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출이 한 5배씩, 3배씩, 30억인데 갑자기 100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회사들 굉장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런 실적을 만들어내죠.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2022년 실적을 또 봅니다. 7억 36억, 100억, 290억. 버는 돈 파이가 다르죠. 자본금이 1억이고 480억을 만들어냈어요. 거의 이제 순자산으로 보면 4년 만에 트렌드 헌터 정도는 만들어냈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한 거의 100억 이상을 만들어냈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한 500억, 뭐 1000억 이 정도의 매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는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회사들은 아예 순정이라든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 적자를 보고 200억 적자를 보고 생존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회사가 궁극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552억이던 자본금이 감자를 한번 했다가 그리고 1600억, 1800억, 2000, 4000억까지 이제 2100억까지 올라가죠. 52억이었던 게 2100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무시한 어떤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회사들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맵이라는 웹빌더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1억으로 창업해서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5억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때 적자가 보고 대표이사가 이제 2명이 계셨는데 한 분이 이제 그만두죠.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온전한 형태로 처음 시작했던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 회사가 이제 인생이 바뀐 거는 2019년 10억, 26억, 36억 영업이익을 내고 이때 이제 100억 투자를 받습니다. 이때 기업을 1000억 가치로 100억의 투자를 받아요. 자본금이 5,600만 원, 약 10%가 늘어나는데 순자산이 100억이 늘어나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자본금이 5,600이 늘어나는데 어떤 24억에서 30억 더하면은 54억이어야 되는데 150억이 되죠. 거의 100억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어떤 팔자가 좀 바뀐 거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만들어서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돌 폰트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있다. 2,600만 원짜리 회사 만들어가지고 바로 뭐 5억, 16억, 34억, 4억, 45억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18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180억 만들고 나서 이때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죠. 주식이 3,700만 원에서 자본금이 38억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이때 거의 뭐 곱셈에 가까운 가치로 300억이 증가를 하죠. 거의 300억 가까운 그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이때 사실상 여기도 이제 엑시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엑시스를 꼭 상장을 해야지만 엑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곱셈의 세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질 않잖아요. 곱셈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누가 해주질 않잖아요. 이런 거를 알고 내가 회사를 만드시는 분들은요, 시작부터 달라요. 내가 만드는 회사가 매각이 될 건지, 나 없으면은 안 되는 회사인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고 뭐 N잡이라고 하잖아요. 뭐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포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기업 이제 잡이 늘어날 때마다 내 수익금이 그 부분만큼 부업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소득이 제로가 되죠. 그런 걸로는 우리는 어떤 곱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매각을 할 수도 없고 10배를 땡겨가지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세계를 좀 알고 계시면은 정말 좀 큰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이제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한 10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참 좋은데 이것도 하다 보면 시간이 어, 거의 뭐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서로 안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아서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엔터 업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상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이제 왜 높이냐면 상장을 하면은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본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게 순자산 가치라고 할게요. 순자산보다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순자산이 6조 5천억인데요. 시총은 25조예요. 하이브는 순자산이 2조 6천억인데요. 시총이 6배 넘죠? 12조예요. SM엔터테인먼트는 순자산이 4,500억인데 시총이 2조고요. JYP는 순자산이 2천억인데 4조예요. 제일 크죠? 순자산은 YG 엔터테인먼트보다도 낮죠. 순자산이 2천억인데 YG는 거의 3,700억, 4천억에 가깝죠. 근데 시총은 1조예요. JYP, 박진영 대표가 일하고 있는 JYP 같은 경우는 순자산 2천억인데 4조에 가까운 어떤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20배, 멀티플에 20배를 적용을 받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CEO가 욕 안 먹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현석 대표의 마약 폭력 문제가 이슈가 된다고 하면 대표자를 좀 하지 않는 것이 좀 답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어, 1차 어떤 엑식 강의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어떤 오늘 이제 다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좀 고생하셨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들어주신 어떤 참가자분들 께게 뭐 간단한 어떤 소정의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채널톡에다가 여러분들 퇴근이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 퇴근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네, 네, 지금 채널톡이 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